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47번째 미국 청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쉐드죠. 어제가 알라바마 쉐드였고 오늘은 아메리칸 쉐드인데, 알라바마 쉐드는 남부, 말 그대로 알라바마 근처에 그쪽에 서식하는 쉐드고, 오늘 하는 거는 플로리다부터 위에 어디죠? 메인까지 쭉 넓게 분포하는 그런 쉐드고, 내일 할 게, 또 무슨 쉐드였더라? 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똑같은 속의 쉐드거든요. 그거는 이 쉐드하고 이제 겹쳐요. 미국 청어하고. 물론 이거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서 제가, 미국 청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속입니다. 생긴 거는 어제 본 알라바마 쉐드보다 좀 더 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알로사 사피디시마인데, 알로사는 어제하고 똑같은 속이죠. 내일도 똑같은 알로사 속이고, 사피디시마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죠. 더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넓게 분포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청어가 제일 그 알로사 속에서는 가장 퍼플러한 거고요. 다만 주별로 많이 남획돼 가지고 포획을 금지를 해요, 어획을. 근데 오늘 거는 금지하는 주가 많고요. 알로사 저기 알라바마 주도 마찬가지고, 내일 하는 거는 금지를 안 해서 낚시로 또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금지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맛은 좀 떨어집니다. 장단점이 있죠. 맛있는 것들은 다들 잡으려고 그럴 테니까. 서식지는 15도 내외의 수온. 당연히 그것도 강에 있겠죠. 연안하고 강의 수면에서 수천 마리가 때로 서식한데요. 지역은 뉴펀들랜드에서 플로리다까지 넓게 분포하고, 북태평양에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캄차카반도까지, 캄차카반도는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쭉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식성은 좋다고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것도 강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이 댐으로 많이 막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러더를 많이 설치하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러더가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청어 러더를 만들기 위해서 청어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전 러더는 안 봤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 성체, 산란하는 암컷이 조금 더 크거든요. 암컷의 크기와 뭐 비슷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뭐 올라가기 쉽겠죠. 너무 커도 클 필요가 없겠죠. 너무 작으면 안 될 거고. 통명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이유가 이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보시겠습니다. 부어맨스 살몬. 살몬처럼 뭐 오메가3가 살몬보다 2배 정도 돼요. 살몬보다 오히려 더 많고 맛도 좋고, 그런데 싸니까 푸어맨스 살몬이 된 것 같고요. 커먼 쉐드, 가장 넓게 분포하니까 커먼 쉐드가 됐을 거고, 아메리칸 쉐드, 아틀란틱 쉐드, 이게 전부 어제부터 내일까지 하는 알로사 속이 전부 아틀란틱 종이거든요. 대서양에만 있어요. 물론 아까 태평양에도 뭐 도입을 했다 그러는데, 원래는 대서양종입니다. 코네티컷 리버 쉐드, 뭐 이거야. 코네티컷 리버에 뭐 알라로 많이 올라오니까 그쪽이 제일 많아요. 노스 리버 쉐드, 포모 포모 포토맥 쉐드, 서스퀘나 쉐드, 화이트 쉐드, 달웨어 쉐드, 알러즈,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많이 샬라나로 많이 때로 올라오는 그 강 혹은 지역, 그 이름을 갖다가 중심으로 통명에 나온 것 같고요.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미국 청어라고 제가 했고, 어제와 똑같이 청어목 민청어과인데, 민청어과 보통 과는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민청어과는 번역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했습니다. 이 민 백민어인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종에서 다른 과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냥 앞에 민을 그냥 붙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맛있게 생겼고 볼록한 게 알을 가진 것 같아서 더 맛있는 것 같죠. 이것도 참 알이 진미해요. 그 청어 알로사 속에 있는 게 세종 전부 아, 알을 아주 즐겨 먹거든요. 오히려 생선보다 알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게 70cm까지 자라고요. 무게는 8파운드까지 자라는데 평균은 2파운드, 4파운드니까 2kg 정도 되겠죠. 이거는 18세기부터 그 청어를 잡았던 이게 강이겠죠? 강이니까 뭐 낚시는 못했을 거고 왜냐면 얘네들이 잘 안 먹거든요. 물론 아예 금식하는 청어도 있고 거의 금식하는 청어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안 먹기 때문에 특수한 미끼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 미국 청어는 특수한 미끼를 쓰면 물어요. 다트 같은 건데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만 대부분은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안 먹으면 낚시질은 못할 거고 대신 그물질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게 왜 물개가 나온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물개 사진 설명해 보면 아까 그 산란할 때 강으로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만 그 청어 떼를 찾는 게 아니고 물개도 잡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이제 그 청어가 산란여행을 올라오는 걸 갖다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물개가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잘 잡겠죠. 물속에서 사는 애니까. 특징은 깊고 압축된 은빛 몸, 그리고 등은 녹색에서 진청색이죠. 이빨은 얘가 플랑크톤을 주로 먹기 때문에 약하고는 없고요. 산란여행 중에는 색이 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미 뒤에 큰 점이 있는 게 특징이죠. 꼬리 쪽으로 점점 줄어들고 아까 보셨죠? 맨 첫 장에서. 그리고 꼬리 지너미는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꼬리 지너미 깊게 갈라진 건 다 똑같고요.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예, 여기 보시는 게 그 특수한 미끼래요. 특수 다트 미끼래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작은 새구나 어란 작은 물고기도 먹습니다. 겨울에는 심해로 가고 얘가 뭐 아까 강에 가서 산란하지만은 주로 서식하는 데가 바다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도 연안에 있다가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심해로 깊이가 좀 깊은 수심이 뭐 심해라는 게 아주 깊은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돼서 수온이 따뜻해지면 어, 연안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수온 10도 이상이 되면 강으로 이동을 해서 어, 상류에서 모래나 자갈이 깔린 얕은 곳에 저녁에 어, 한 10만 개 내외를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남부 서식하는 거는 산란을 죽고요. 북부 서식한 거는 바다로 복귀해서 매년 알을 낳기도 하죠. 알은 11도일 때는 2주가 걸리고 17도일 때는 일주일이면 부화를 한다고 그러네요. 알 부화인데 이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8cm로 성장을 하면 가을에 바다 회귀를 하고요. 그러니까 강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크면서 어, 그리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강에 사는 기간은 부화해서 6개월, 그리고 산란할 때 돌아올 때 그때 기간 정도입니다. 대부분 바다에 있어요. 이게 한 8년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가 2배나 되고 연어에 그리고 플랑크톤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 먹이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독소 축적, 그러니까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급속 축적도가 낮고 맛도 좋습니다. 아주 좋죠. 회로 먹어도 되고, 근데 회는 이게 오메가3가 많은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금방 상하거든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서 바로 먹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조리를 해서 먹거나 그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89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는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불 갖다가 엊그저께인가 연어 통조림을 이 생선을 보니까 연어 생각이 나네요. 연어 통조림을 먹다가 잘못 씹어가지고 입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